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박영감 님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아침 평소처럼 믹스커피 한 잔을 타기도 전이고 번개 버튼, 채굴 버튼을 누르기도 전이었는데 제 서울 지역 파이채굴 은퇴자 카카오톡 단톡방이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핸드폰이 진동으로 요동을 치더군요. 무슨 천지개벽할 소식이라느니 실리콘밸리에서 온 비밀 정보라느니 하면서 말이죠. 알고 보니 오늘 새벽 코어팀에서 확정 발표한 내용이 파이오니어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었는데 바로 다가오는 3월 14일 파이데이에 맞춰 프로토콜 V20 업그레이드와 소로반이라는 걸 통합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보게 지은 양, 전에는 온체인 분석 전문가니까 나한테 솔직히 좀 말해줘봐요. 이것도 프로젝트 팀이 시간 끌려고 만든 또 다른 희망 고문인 건지 아니면 이번엔 우리 같은 늙은이들도 드디어 결실을 보고 탈출할 수 있는 건지 7년 동안 밤낮으로 핸드폰만 붙잡고 있었는데 내 관심사는 딱 하나뿐이야. 도대체 언제 내 파이가 상장돼서 원화로 바꿀 수 있느냐는 거지. 그래서 나도 남들처럼 현대 산타페 한 대 뽑아보고 싶단 말일세. 무슨 업데이트니 뭐니 자꾸 말하는데 머리만 아파 죽겠어. 안녕하세요, 박 선생님. 그리고 팟캐스트를 시청 중인 파이오니어 여러분. 선생님과 수백만 파이오니어 분들의 조급한 마음을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7년이라는 시간은 인내하기에 정말 긴 여정이죠. 하지만 박 선생님, 오늘 아침 발표는 이전처럼 단순히 시간을 끌기 위한 수법이나 자잘한 시스템 점검 업데이트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프로토콜 V20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블록체인 세계에서 기반 프로토콜이 버전 20으로 넘어간다는 것. 특히 파이가 사용 중인 스텔라 네트워크 아키텍처에서 이는 역사적인 전환점입니다. 예전에 파이가 그저 서로 파일을 주고받는 단순한 장부 역할만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마치 외상장부 적듯이 말이죠. 이번 V20 업데이트는 소로반을 탑재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진정한 웹3 생태계의 문을 여는 만능 열쇠입니다. V20 없이는 오픈 메인넷도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온 필수 전제 조건인 셈이죠. 잠시만, 천천히 좀 말해봐요. 프로토콜 20인이 장분이 하는 소리 말고 방금 말한 그 소로반이라는 게 도대체 뭐요? 이름만 들으면 무슨 일본 무술 기술 같네. 그게 내 파이지답에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넣어준답니까? 아니면 부산에 있는 내 친구처럼 KYC가 수십 개월 동안 멈춰있는 버그나 또 만드는 거 아니요? 요즘 인터넷에서 새로운 용어만 들으면 사기당할까봐 소름이 돋는단 말이지. 선생님, 진정하세요. 우리가 기다린 매 순간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 수 있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소로반은 무술도 아니고 사기를 치기 위한 새로운 코인도 아닙니다. 가장 쉽게 말하자면 소로반은 우리 네트워크 전용으로 설계된 스마트 계약,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입니다.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지금까지의 파이 네트워크는 전통적인 구멍가게 같았습니다. 선생님이 파이로 냉면 한 그릇을 사고 싶다면 가게 주인을 직접 만나서 그의 지갑으로 파이를 보내고 주인이 핸드폰으로 입금을 확인한 뒤에야 냉면을 내어주는 식이죠. 모든 것이 두 사람 사이의 신뢰와 수동 작업에 의존했습니다. 맞아요. 지난번에 저 멀리 인천까지 가서 파일을 홍삼 세트로 바꿀 때도 딱 그랬지. 파일을 보내놓고 상대방이 확인해 줄 때까지 다리가 아프도록 서서 기다렸단 말이오. 기다리는 내내 네트워크가 끊겨서 내 파이가 날아가 버리면 큰 싸움 나겠다 싶어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몰라요. 정확합니다. 그건 예전 네트워크에 스마트 계약 기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소로반을 통해 파이 네트워크는 거대하고 최첨단인 자동 판매기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스마트 계약은 그 자판기 안에 미리 프로그래밍된 코드 줄입니다. 누구를 만날 필요도, 누구를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선생님이 파일을 넣고 기계가 정확한 수량을 인식해 조건이 충족되면 즉시 냉면이 나옵니다. 누구도 개입할 수 없고 떼먹을 수도 없으며 말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블록체인 위에서 투명하고 완전히 자동으로 돌아가죠. 소로반은 네트워크 지연이나 중간 관리자 없이도 수백만 건의 복잡한 거래를 동시에 자동화할 수 있는 파이 네트워크의 두뇌입니다. 아하, 그렇군. 그러니까 내가 파이로 강남 아파트를 사는 계약을 한다면 복잡하게 공증사무소 가서 서류 쓰고 부동산 중개인이 계약금 떼먹을까봐 전전긍긍하는 대신 저 스마트 계약 소로반이 내 파일을 자동으로 묶어두는 거네. 시스템상에서 등기부등본이 내 이름으로 성공적으로 넘어가야만 파이가 판매자에게 전달되고 만약 지불 안 넘기고 딴소리하면 내 지갑으로 파이가 자동 환불된다는 거지.
내 말이 맞소? 박 선생님, 예시가 정말 훌륭하시네요. 바로 그겁니다. 응용 가능성은 무궁무진하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물건 매매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번 파이데이의 소로바니 파이 네트워크에 가져다 줄 핵심은 바로 탈중앙화 금융, 즉 디파이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라는 점입니다. 선생님, 저한테 입버릇처럼 언제 파이를 현금, 원화나 달러로 바꿀 수 있냐고 물으셨죠? 바로 이 스마트 계약들이 개발자들로 하여금 파이 생태계 안에 탈중앙화 거래소, DEX를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파이를 담보로 맡기거나 빌려주거나 유동성을 교환할 수 있는 진정한 금융 놀이터가 생기는 거죠. 메인넷의 소로반 통합을 성공했다는 것은 코어팀이 가장 무거운 기술적 기반 시사를 완공했다는 뜻입니다. 오픈 메인넷으로 가는 길이 지금처럼 탁 트이고 선명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자네 말을 들으니 귀가 솔깃하고 몸에 피가 끓는구먼. 하지만 잠깐, 자동 판매기는 편해서 좋긴 한데 만약 그 기계가 코드 오류가 나거나 기계를 만든 놈이 내 파이랑 물건을 다 집어삼키려고 악성 코드를 심어두면 어떡해요? 요즘 해커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갑자기 소로반인지 뭔지를 들여와서 시스템을 복잡하게 만들었다가 해킹이라도 당하면 우리 형제들이 번개 버튼 누르느라 고생한 게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 아니요? 선생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근거가 있습니다. 웹3 세계에서 스마트 계약 취약점으로 인한 위험은 실제하니까요. 하지만 소로반은 파이 네트워크가 갑자기 무에서 만들어낸 제품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용 보안성을 자랑하는 스텔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구축되고 발전되었습니다. 코어팀은 이번 V.20 업데이트를 통해 메인넷에 올리기 전 테스트넷에서 수년 동안 실험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 계약이 안전하게 작동할 때 가장 멋진 점은 선생님의 가장 큰 질문인 어떻게 파이를 원화로 바꾸느냐를 단번에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오, 내 속마음을 정확히 짚었네. 그래서 도대체 현금으로 어떻게 바꾼다는 거요? 설마 파이를 넣으면 5만 원권 지폐가 나오는 자판기라도 있다는 거요? 만약 그렇다면 난 그 기계 옆에 텐트 치고 잠이라도 자겠어. 거의 비슷합니다만 선생님 핸드폰 화면 속의 디지털 버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탈중앙화 거래소, 약자로 덱스라고 부릅니다. V.20과 소로반이 공식 가동되면 금융개발자들은 유동성 풀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거대하고 보이지 않는 금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금고 안에 전 세계의 투자자와 큰 펀드들이 절반은 원화나 달러를, 절반은 파이를 넣어둡니다. 선생님이 파이를 팔고 싶을 때 지갑을 그 DEX에 연결해서 교환 명령을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스마트 계약이 자동으로 선생님의 파이를 금고에 넣고 금고에 있던 원화를 당시 시장 환율에 맞춰 선생님의 은행 계좌나 전자지갑으로 즉시 보내줍니다. 거래소 주인의 승인을 기다릴 필요도 없고 돈이 묶이거나 밀릴 일도 없죠. 스왑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몇 초 뒤에 핸드폰으로 원화 입금 알림 문자가 띵동 하고 울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의 힘입니다. 허허, 그것 참 편하겠구먼. 오픈 메인넷만 열리면 우리 형제들은 신나게 교환 버튼만 누르면 되겠어.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단톡방 가서 사정할 필요도 없고 암거래 하다가 지갑 잠길까봐 조마조마할 필요도 없겠네. 돈 바꾸기가 손바닥 뒤집기보다 쉽다면 난 벌써 저 아래 현대차 대리점에 가서 차부터 찜해둬야겠어. 그런데 지은 양, 단톡방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갑자기 화가 나네. 어젯밤에 네이버 카페를 좀 봤더니 자칭 전문가라는 놈들이 파이 네트워크는 가짜망이라고 떠들어대더라고요. 우리가 몇 년 동안 핸드폰으로 번개 누른 건 그냥 의미 없는 숫자 누름일 뿐이고 기술적 기반 따위는 전혀 없다고 비아냥대더란 말이지. 가짜망이 무슨 수로 자네가 말한 저 무거운 스마트 계약 시스템을 돌리느냐면서 말이오. 다 광고나 보게 하려고 노인네들 꼬드기는 희망 고문이라고 하던데. 선생님, 그런 FUD 섞인 소문은 저도 매일 듣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들이 백서를 읽지 않았거나 블록체인상의 실제 데이터를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사람들은 핸드폰 버튼을 누르는 게 채굴 과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건 기여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한 출석 체크일 뿐입니다.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수백만 건의 거래를 처리하며 앞으로 소로반 스마트 계약 전체를 운영할 실제 중추는 바로 노드 시스템에 있습니다. 노드 이야기를 하자면 선생님과 우리 한국 파이오니어 공동체는 어깨를 당당히 펴고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부심? 무슨 자부심이요? 내 친구들은 집에다 고사양 컴퓨터를 사놓고 24시간 내내 돌리느라 전기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요. 마누라 잔소리도 엄청나고.
그런데 노드를 돌리는 게 저 가짜망이라는 소문을 잠재우는 거랑 무슨 상관이요?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상관이 있습니다. 노드는 바로 분산된 서버입니다. 코어팀이 본사에 단 하나의 서버만 두고 장부를 관리한다면 해커가 공격하거나 정부가 개입해 언제든 폐쇄할 수 있겠죠. 하지만 파이 네트워크에서는 선생님 친구분들이 서울, 부산, 제주에서 전기를 꽂아 돌리고 있는 수만 대의 컴퓨터가 바로 네트워크의 수호자입니다. 파이 네트워크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래와 스마트 계약의 모든 코드줄은 이 수만 개의 노드 시스템이 합의하고 승인해야만 기록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활성 노드 수가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수만 개의 노드가 매일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상위권에 있는 대부분의 암호화폐 프로젝트보다 더 강력한 탈중앙화 네트워크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핸드폰 화면 속 숫자가 아니라 파이 블록 익스플로러에서 투명하게 조회할 수 있는 실제 데이터 덩어리입니다. 아하, 내 친구 집에서 쌩쌩 소리 내며 돌아가던 큰 컴퓨터들이 그렇게 신성한 임무를 수행 중이었군. 서로반 자판기를 돌리기 위해 네트워크를 지키고 있었던 거야. 네이버의 그놈들은 파이가 자체 블록체인이 없다고 하더만? 알고 보니 우리 블록체인은 한국 전역에서 노드를 돌리는 수만 명 형제들의 끈기로 키워지고 있었네. 자네 말을 들으니 노드 컴퓨터가 훨씬 예뻐 보이네. 전에는 전기세 아까워 보였는데 말이지. 그렇게 엄청난 힘과 인프라를 가졌다면 오픈 네임넷 때 파이 한 알의 가치가 절대 푼돈일 리가 없겠어. 가치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어서 피가 또 거꾸로 솟네. 요즘 영동에 운동하러 나가보면 우리 파이오니어 형제들이 거리 한복판에 빨갛고 커다란 현수막을 걸어놨더라고요. 거기엔 GCV 31만 4,159달러라고 딱 적혀있단 말이요. 파이 한 알에 4억 원이 넘는다는 소리야. 내 지갑에 있는 파이에 저 가격을 곱해보니 서울의 빌딩 한 채는 거뜬히 사겠더라고. 자네가 분석한 저 똑똑한 프로토콜 VU20에다가 세계 1등인 한국 노드 힘까지 합치면 저 GCV 가격이 실현될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 거 맞지? 다가오는 3월 14일이면 나 진짜 부자 되는 거 맞지? 선생님의 설렘과 GCV를 지지하는 파이오니어 공동체의 강력한 믿음을 저도 잘 압니다. GCV 글로벌 합의 가치는 전 세계 파이 네트워크 공동체의 유례없는 단결력을 보여주는 멋진 운동이죠. 하지만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가로서 저는 선생님을 조금 현실로 끌어내려야 할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소로반과 탈중앙화 거래소에 등장하는 오픈 메인넷 단계인 2026년에 들어와 있습니다. 파이가 실제로 D앱에서 자유롭게 거래되기 시작하면 그 가치는 현수막이나 SNS의 구호가 아니라 금융시장의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라니? 그러니까 사고 싶은 사람과 팔고 싶은 사람의 수 말이요? 하지만 한국과 전 세계 채굴 형제들이 마음을 합쳐서 절대 싸게 안 팔고 31만 4,159달러를 고집하면 사고 싶은 자본가들도 그 가격에 돈을 내야 하는 거 아니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시장의 현실은 훨씬 냉혹합니다. 암호화폐의 가치는 생태계와 그 활용성에 있습니다. 프로토콜 V20 스마트 계약이야말로 그 활용성을 만들어내는 도구입니다. 사람들이 거래 수수료를 낼 때 파이를 쓰고 디파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 파이를 쓰고 국경 간 결제를 할 때 파이를 쓸 때 비로소 진짜 내재 가치가 생기는 것입니다. 시가총액 관점에서 보면 총 공급량이 1,000억 개인 파이가 한 알당 30만 달러가 넘는다는 것은 현재 전 세계 경제 규모를 뛰어넘는 상상 이상의 숫자입니다. 가치가 높지 않을 거라는 뜻이 아니라 오픈 메인넷의 시작 가격은 미리 정해진 숫자가 아니라 실제 유동성과 풀린 파이 수량 사이의 치열한 경쟁 결과물로 나타날 것이라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자네 분석을 들으니 그것도 일리가 있구먼. 뭐 매일 번개누를 동기부여를 위해 크게 꿈이라도 꾸는 거지. 2026년까지 기다렸는데 무슨 가격인들 돈이 아니겠어. 냉면 한 그릇 사 먹고 차 한 대 살 수만 있다면 난 그것만으로도 든든해요.
그런데 이 영상 보시는 형제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이 역사적인 V20 업데이트로 1파이가 최신형 제네시스 한 대 값이 될지 아니면 동대문 시장 짜장면 한 그릇 값이 될지 말이오. 여러분이 꿈꾸는 숫자를 이 영상 아래 댓글로 좀 남겨봐요. 그냥 재미로 떠들어보자는 거지 투자 조언은 아니니까. 그리고 채널 구독 버튼 누르고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그래야 나랑 지은 양이 힘내서 가장 따끈따끈한 메인넷 소식을 전해줄 거 아니야. 분위기를 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여러분도 편하게 기대치를 공유해주세요. 하지만 박 선생님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프로토콜 V20와 함께 오픈 메인넷을 맞이하는 기쁨 뒤에는 가시밭길도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 계약을 통해 거대 자본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동시에 웹3 세계의 가장 교활한 도둑들에게도 문을 열어준다는 뜻입니다. 소로반의 등장은 사용자가 충분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양날의 검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요? 아까는 스마트 계약이 자동 판매기처럼 투명하고 누구도 개인 못한다면서요. 그런데 왜 도둑이 있다는 거요? 그래서 결론이 안전하다는 거요? 아니라는 거요? 내 핸드폰을 꽉 쥐고 있어야 할 거 아니요? 자판기 자체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래밍 된 대로 정확히 작동하죠. 하지만 문제는 그 자판기를 누가 만들었는가,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을 프로그래밍 했는가입니다. 소로반이 가동되면 어떤 개발자든 D앱이나 디파이 거래소를 만들어 네트워크에 올릴 수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스텔라나 파이 네트워크의 보안 시스템을 해킹하지 않을 겁니다. 그건 불가능에 가까우니까요. 대신 그들은 악성 스마트 계약을 만들 것입니다. 화려한 웹사이트를 세우고 공식 파이 디파이 거래소라고 사칭하며 파이오니어들의 탐욕을 자극하기 위해 연간 수천 %의 스테이킹 수익을 약속할 것입니다. 에이, 그런 엄청난 이자 사기는 나도 잘 알아요. 예전에도 한 달에 이자 10% 주겠다는 다단계 프로젝트가 얼마나 많았는데 나도 거기 속아서 수천만 원 날린 적이 있다니까요. 하지만 파이에서는 내가 비밀 문구 24개를 놈들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내 지갑의 파이를 가져가겠어. 코어팀이 입이 닳도록 그 비밀번호는 죽을 때까지 혼자만 알라고 신신당부했단 말이오. 그게 바로 웹3에 막 입문한 많은 분의 치명적인 생각의 함정입니다. 스마트 계약을 이용하면 그들은 24개 비밀 문구가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은 비밀번호를 꽉 쥐고 있겠지만 그들은 선생님이 파이 브라우저에서 권한 승인, 사이닝 언 어소리제이션을 하도록 속일 것입니다. 선생님이 이자를 받으려고 사기 D앱에 지갑을 연결하면 작은 팝업창이 떠서 이 계약이 지갑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허용할지 묻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영어를 읽지 못하거나 코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냥 로그인 단계인 줄 알고 흔쾌히 승인, 어프루브 버튼을 누릅니다. 하지만 사실 그 코드의 의미는 이 앱이 내 지갑의 파이 잔액 전체를 언제든 인출할 권한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클릭으로 선생님 금고의 제어권을 합법적이고 자동으로 넘겨주는 셈이죠. 그러고 나서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면 파이 잔액은 깔끔하게 0이 되어 있을 겁니다. 맙소사, 지은양, 그게 정말이오? 그렇게 대놓고 남의 돈을 빨아가는 마술 같은 게 있단 말이오? 어쩐지 어제 부산 은퇴자 모임에 이 씨가 전화해서 어린애처럼 엉엉 울더라니까. 2019년 말부터 한 번도 거르지 않고 한 푼 두 푼 모았는데 그제 카카오톡으로 V20 업데이트 기념 파이 에어드랍을 준다는 메시지를 보고 링크를 눌렀다나 봐요. 자기는 절대 비밀문구 24개를 안 넣었고 지갑 연결만 눌렀다고 맹세까지 하던데 5분 뒤에 보니 지갑에 있던 파이 10,000개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더래. 코어팀 보안이 엉망이라며 샌프란시스코 니콜라스 박사한테 고소하겠다고 난리더니 그게 자네가 말한 그 권한 승인 때문이었구먼. 그럼 이제 잃어버린 건 블록체인으로 도둑놈 추적해서 되찾을 방법이 없소. 이 씨 어르신의 사연은 저도 정말 안타깝고 공감이 됩니다. 10,000개의 파이는 6, 7년의 땀과 눈물이 담긴 거대한 재산이니까요. 하지만 박 선생님, 웹 3.0 세계에 아주 차갑고 잔인한 진실을 말씀드려야겠어요. 코어팀이나 니콜라스 박사님이라 해도 그 파일을 되찾아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파이 지갑은 비수탁형 지갑입니다. 선생님 자신이 바로 자신의 은행인 셈이죠.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처럼 전화를 걸어 카드 정지를 시킬 수 있는 고객센터가 없습니다. 블록체인은 불변의 장부입니다. 일단 수만 개의 노드 시스템이 거래를 승인하면 영원히 그 자리에 남게 됩니다.
이 사기 수법은 기술에 대한 이해 부족과 돈을 빨리 벌고 싶어 하는 포모 심리를 정확히 파고든 것입니다. 정말 소탐 대실이구먼. 사기꾼들이 오픈 메인넷 냄새를 맡고 이번 서로반 건으로 형제들이 들떠 있는 걸 알고 그물을 던진 거네. 정말 나쁜 놈들이야. 몇 년 고생한 게 화면 터치 한 번에 수포로 돌아가다니. 그렇다면 이 웹 3.0이라는 세상은 맹수가 득실거리는 정글이네. 우리 같은 노인네들은 눈도 침침하고 영어도 짧은데 스마트 계약 잘못 건드렸다가 파이 다 털릴까가 조마조마해서 어디 파이를 쓰겠어? 채굴해놓고 지갑에 모셔두고 구경만 해야겠네. 자네는 전문가니까 우리 형제들이 의지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줘봐요. 안 그러면 다들 겁나서 난리 날 거야.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바로 지식이 탈중앙화 금융시대의 가장 강력한 방패라는 점입니다. 너무 겁먹지는 마세요. 어떤 시스템이든 살아남는 규칙이 있으니까요. 3월 14일이 오기 전에 박 선생님과 파이오니어 여러분이 반드시 뼈에 새겨야 할 웹 3.0 생존 체크리스트 황금률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원칙, 절대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절대로 파이 브라우저 앱 안에 있는 공식 wallet.pi 주소 이외에 어떤 웹사이트에도 비밀 문구 24개를 붙여넣지 마세요. 어떤 경품 행사나 신원 재확인, 지갑 업그레이드도 비밀 문구 입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건 내가 달달 외우고 있지. 24개 단어를 수첩 3권에 적어서 하나는 옷장 밑에, 하나는 금고에, 하나는 며느리한테 맡겨놨어요. 핸드폰에 사진 찍어두는 건 절대 금물이지. 그런데 저 악마 같은 스마트 계약 권한 승인은 어떻게 예방해요? 그게 더 알아채기 힘들 것 같은데? 비밀번호 관리는 정말 완벽하게 잘하고 계시네요. 소로반이 가동될 때 스마트 계약에 대한 두 번째 원칙은 이겁니다. 오직 코어팀이 공식 인증했거나 파이 생태계 내에서 인지도가 확실한 해커톤 우승 프로젝트 디앱들하고만 지갑을 연결하고 상호작용하세요. 네이버 카페나 카카오톡에서 누군가 공유해준 낯선 DEX 거래소 링크를 눌렀다면 10초만 멈추세요. 권한 요청 팝업이 뜨면 어떤 권한을 요구하는지 자세히 보세요. 만약 어프로브나 얼라우언스라는 글자와 함께 무한대의 숫자나 파이 이체 권한을 요구한다면 즉시 거절을 누르고 빠져나오세요. 웹3 지갑에서 승인을 누르는 건 모르는 사람에게 내 개인 인감을 찍은 백지 위임장을 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요. 인감도장 예시를 드니 바로 이해가 되네. 사기꾼 놈들 참 교활하네. 백지에 도장 찍게 해놓고 나중에 지들이 인출 금액을 써놓겠다는 거지. 이제부터 코어팀이 보증하지 않은 이름 없는 앱들은 절대 금지야. 연결이고 뭐고 안 할 거요. 조금 늦게 먹더라도 다 잃는 것보다 나으니까. 아, 그런데 요즘 풋곡식 사기다 유행이더라고요. 자기 지갑으로 파일을 먼저 보내면 은행 계좌로 원화를 입금해주겠다고 유혹하는 놈들 말이오. 빚 갚느라 급한 형자들이 헐값에 넘기기도 하던데 자네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생존 체크리스트의 세 번째 원칙입니다. OTC, 즉 장외 거래, 즉 사적으로 이루어지는 암거래 시장을 멀리하세요. 특히 모르는 사람과는 더더욱요. 현재 네트워크는 여전히 폐쇄형 메인넷 단계에 있고 방화벽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파일을 현금으로 매매하는 것은 코어팀의 정책 위반일 뿐만 아니라 지갑이 영구 정지될 위험이 있고 사기 위험이 극도로 높습니다. 그들은 가짜 은행 입금 확인증을 만들거나 안전거래를 해주는 척하며 파이만 가로챈 뒤 연락을 끊어버립니다. 프로토콜 V202 열리고 진짜 DEX 거래소들이 활성화되면 표준 스마트 계약을 통해 투명하고 안전하게 파일을 원화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인터넷의 익명인들에게 소중한 자산을 맡기는 도박을 하려 하시나요? 자네 말이 100번 옳아요. 가짜 입금 확인증 사기는 인터넷에 널렸지. 포토샵으로 눈 깜짝할 새에 조작하니까. 우리 노인네들은 눈이 어두워서 돈 들어온 줄 알고 파일을 보내줬다가 나중에 은행 잔고 보고 까무러친단 말이오. 자네 분석을 들어보니 프로젝트 일정이 우리네 조급한 생각보다 훨씬 논리적이고 안전하구먼. DEX 자동 판매기가 있는데 왜 위험한 암거래를 하겠어. 돌이켜보니 세월 참 빠르네 지연양. 오늘 자네랑 프로토콜 V20 이야기를 하다 보니 처음 내 핸드폰에 파이 앱을 깔던 날이 생각나요. 그때가 2019년이었는데 내 아들이 나보고 시간 억만장자냐면서 할 일 없어서 인터넷 가상화폐 같은 걸 믿느냐고 개인정보 다 털린다고 얼마나 뭐라 했는지 몰라요.
가족들 잔소리에 이태원 커피숍 친구들도 비웃으면서 뜨내기 서양놈들 희망 고문에 속고 있다고 놀려댔지. KYC가 십수개월 멈춰 있을 땐 솔직히 나도 마음이 꺾여서 앱을 확 지워버리고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번개 누르는 게 어느새 습관이 되고 피 속에 새겨졌지. 그렇게 벌써 7년이네. 오픈 메인넷 약속 하나 믿고 7년을 버텼어. 이제 2026년이라는 역사의 문턱에 서서 생태계가 형태를 갖추고 소로반 스마트 계약이 돌아가는 걸 보니 가슴 한구석이 뭉클하고 말로 다 못하겠구먼. 박 선생님의 그 감정 저도 정말 깊이 공감합니다. 선생님뿐만 아니라 전 세계 5천만 명이 넘는 활성 파이오니어 분들도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계실 거예요. 7년이라는 시간은 며칠 만에 사고 파는 단타 매매에 익숙한 암호화폐 시장에서 인간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가혹한 시간이었죠. 하지만 선생님과 한국 공동체 그리고 전 세계 파이오니어 분들의 그 끈기가 블록체인 역사상 유례없는 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코어팀은 지붕부터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공정한 코인 분배, 탈중앙화 KYC 완성, 거대 노드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이제 마지막 조각인 서로반 V20까지 7년 동안 기술적, 법적 기반을 단단히 다졌습니다. 이건 더 이상 빈말이 아니에요, 선생님. 이건 우리 모두의 합의가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맞아요. 이제는 예전에 나를 비웃던 친구들이 요즘 파이 어떻게 됐냐고, 다시 살 방법 없느냐고 쉴 새 없이 전화를 해대요. 내가 그랬지. 이미 늦었네 이 사람아. 이제는 원화가 있어도 깨끗한 파이는 못 살걸 이라고 말이요. 아, 그리고 다가올 날들을 생각하니 이제 파이데이까지 채 2주도 안 남았네. 팟캐스트 보시는 형제님들도 나처럼 두근거리시나요? 여러분은 파이랑 함께한 지 몇 년이나 되셨는지 댓글로 꼭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 누르고 알림 설정 켜두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랑 지은 양이 파이데이 밤을 꼬박 세우면서 네트워크상의 첫 번째 스마트 계약 거래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드릴 테니까요. 구독 안 하면 역사의 순간을 놓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여러분 꼭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과 응원이 저희가 온체인 데이트를 끝까지 추적하고 경보를 울려드리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박 선생님과 시청자분들께 파이 네트워크에 대한 조금 더 넓은 시야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원화, 가격, 현대차, 강남 아파트 같은 물질적인 욕구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파이를 단지 법정 화폐로 바꾸기 위한 도구로만 본다면 이 프로젝트의 진정한 비전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아이, 돈으로 바꿔서 인생 즐겁게 쓰는 거 말고 또 무슨 대단한 비전이 있단 말이오. 난 늙어서 현금만큼 실속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현금은 당연한 보상이겠지만 파이 네트워크는 더 큰 야망을 품고 태어났습니다.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우리 삶의 모든 면을 아우르는 디지털 화폐가 되는 것입니다. 프로토콜 V20와 웹3를 통해 파이는 거래소에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투기 자산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디지털 경제 전체를 돌리는 연료입니다. 음악 저작권료를 파이로 내고 은행 심사 없이 디파이를 통해 사업 자금을 빈리고 국경의 장벽 없이 전 세계 디앱에서 쇼핑하고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니콜라스 박사님과 코어팀의 비전은 전통 금융 시스템이 소외시켰던 가장 평범한 사람들에게 금융의 자유와 개인 데이터 통제권을 되찾아주는 것입니다. 자네 말을 듣고 나니 눈이 번쩍 뜨이네. 알고 보니 우리가 그저 무미건조한 디지털 동전이 아니라 작은 경제 시스템 하나를 통째로 쥐고 있었던 거구먼. 오픈 메인넷이 성공하고 탈중앙화 거래소가 열리면 난 내 파일을 다 원화로 바꾸고 싶지 않을지도 모르겠어. 차를 사려고 몽땅 파는 대신 조금만 쓰고 나머지는 지갑에 잘 모셔뒀다가 파이로 마트도 가고 커피도 마시고 나중에는 손주 녀석한테 유산으로 물려줄까 봐요. 혹시 알아요? 그 녀석 시대에는 파이가 국제 표준 화폐가 되어 있을지. 그것이 바로 진정한 파이오니어 정신입니다, 선생님. 네트워크의 성공은 얼마나 빨리 팔아치우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이 가치를 순환시키며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2026년 이번 파이데이의 프로토콜 V20와 소로반 업데이트는 그 시대의 출발선입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멀고 시장의 변동이나 새로운 유혹, 사기 위험도 있겠지만 지식과 냉철함 그리고 단결된 정신이 있다면 우리 공동체는 성공적으로 오픈 메인넷에 안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훌륭해요.
가슴에 와닿는 대화였네. 한국의 모든 은퇴자 파이오니어 형제들을 대신해 지은 양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해요. 여러분은 잊지 마세요. 비밀 문구 24개 꽉 쥐고 계시고 낯선 스마트 계약 조심하고 절대 풋곡식 팔지 말고 역사상 가장 폭발적인 3월 14일 파이데이를 맞이할 준비를 합시다. 다가올 파이데이 밤 라이브 방송에서 다시 만나요. 모두 건강하시고 믿음 잃지 마세요. 번개 버튼 꾸준히 누르시고요. 박 선생님 감사드리고 모든 파이오니어 여러분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모두 평안하시고 합당한 결실 맺으시길 바랍니다.